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업혁신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현우 상무입니다. 저희 협회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스페이스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윤동민 대표님을 모시고 현지 투자 동향과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될 오늘의 대화는 윤 대표님과 함께 현지 투자 동향에 대한 생생한 인사이트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진출 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동민 대표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바쁘신 시간 중에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오늘의 대화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윤 대표님에 대한 간략한 개인 소개와 함께 솔라스타 벤처스의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라스타 벤처스의 윤동민 대표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라스타 벤처스는 보스턴에 기반을 둔 바이오텍 전문 벤처 캐피탈 회사고요. 2013년에 설립을 해서 10년 이상 미국 바이오텍에 투자해온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미국에는 2007년에 가서 보스턴에 계속 한 20년 이상 살았고요. 그래서 그동안 보스턴이 바이오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그 과정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협회에서 궁금해하실 만한 보스턴의 현황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일단은 솔라스타 벤처스 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보스턴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솔라스타 벤처스 해외 사무소를 보스턴에 개설했는지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제가 처음에 2007년에 갔을 때는 사실 제가 경영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보스턴을 가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보스턴이 이렇게 뭐 바이오텍 허브나 이런 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보스턴의 그 매사추세츠 정부에서 바이오 산업을 많이 키워야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하고 투자가 있었고요. 그런 동시에 많은 글로벌 바이오텍들이 모이면서 그런 바이오 생태계를 형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13년에 미주에서 벤처 캐피탈 사업을 하자 결정을 했었을 때는 많은 국내 VC 회사들이 중국 쪽으로 그때는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오피스를 만들고 중국 쪽에 택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저희는 약간 차별화 전략으로 보스턴 바이오 라이프 사이언스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근데 그 방향 잡았던 게 뭐 어떤 특별한 뭐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좀 회사가 올바른 선택을 그때 할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또 계속 지난 10년 이상 동안 그 보스턴 20년 동안 그 바이오 생태계가 잘 구성이 됐던 게 그 우연치고는 그 기회가 서로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보스턴 하면 최근 10년 동안 글로벌 바이오텍의 중심지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헤드쿼터라든지 연구개발 시설들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점점 이제 집중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스턴에서 이제 다양한 제약바이오 관련 이제 트렌드가 새로 많이 대두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우리 보스턴의 제약바이오 발전의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보스턴이 바이오 생태계가 만들어진 계기를 이제 저도 여러 경로로 그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저 나름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한 세 가지 요소가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하버드나 MIT 대학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관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우수의 그 바이오 관련된 그런 연구자들이 많이 모여들게 돼 있는 그런 인적 인프라가 잘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병원인 것 같습니다. 그 뭐 매스 제너럴 하스피탈 MGB라든지요, 그런 대형 병원들이 미국에서 최고 수준에 있는 병원들이 보스턴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임상 개발하고 동시에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와 병원이 잘 갖춰져 있는 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바이오 전문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또 보스턴에 또 모여들게 돼서 이런 학교, 병원, 그리고 이런 자본이 잘 모여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바이오 생태계가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한 20년 동안 또 하나의 트렌드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R&D 헤드쿼터를 보스턴으로 옮겨서 현지의 그런 개발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업하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어서 또 제약 기업들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제 활발한 연구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뭐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우리 이제 VC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트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트렌드 뭐 한 서너 가지 있을까요? 신약 개발 트렌드라 하면은 뭐 저희도 이제 워낙 빨리 변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저희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매 뭐 분기별로 아니면 수십
이슈로 현 제일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투자자로서 트렌드가 뭐냐, 그래서 4가지 키 트렌드를 저희가 계속 뽑아갖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잡은 거는 첫 번째는 드럭 디스커버리 플랫폼의 AI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기술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스몰 몰레큘 개발 분야에서 AI 기술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드럭업을 하지 않았던 그런 타겟들이 컴퓨팅 기술로 돌리다 보니까 바인딩 포켓을 AI가 찾아주는 그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스몰 몰레큘 회사들이 다시 또 활발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바이올로직 프로덕트에서 특히 항체 관련해서 엔지니어링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항체 자체뿐만 아니라 항체를 뭐 이중 항체나 아니면 삼중 항체 이렇게 여러 가지 타겟을 붙이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약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워헤드를 붙이는 ADC가 엔지니어드 된 그런 바이올로직 프로덕트 그런 쪽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많은 온콜로지 회사들이 그 자가 면역 질환제로 또 방향을 많이 틀어서 또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이 온콜로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개발이 잘만 되면은 뭐 휴미라 같은 그런 블록버스터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스몰 몰레큘이나 항체나 아니면 세포 치료제 그런 개발하는 회사들이 온콜로지만 포커스했던 회사들이 최근에는 자가 면역 질환 쪽으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벤처 모델에 적합한 뭐 희귀병이라든지 특히 요즘에 또 눈에 띄는 질환으로는 페인 관련된 그런 페인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4가지를 저희가 뽑아보고 있습니다. 솔라스타 벤처스가 뭐 보스턴에서 활동하시면서 뭐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바이오 벤처들이라든지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많이 투자를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한테 아주 소중한 조언일 것 같고요. 뭐 활동하시면서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뭐 미국 진출하면서 뭐 성공했던 사례도 있고 일부 보완해야 될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느끼신 점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보완해야 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스턴에 있는 동안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보스턴에 진출을 하셨다가 다시 돌아가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은 하나는 기술 트렌드 변화가 많이 있는데 그 트렌드에 대한 캐치업을 못 하셔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는 약물의 기술이 너무 뒤처져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많은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한 분야에 또 뛰어들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은 너무 앞서가는 기술을 너무 공격적으로 해서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기에는 너무 타이밍이 안 맞는 뭐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제가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는 그 현지화 전략을 조금 실패하셔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에 있는 기업이 한국에 있는 팀만 그대로 보스턴에 보내서 현지화 인력 없이 오퍼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트렌드나 뭐 아니면 현지에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 기회들을 많이 놓치는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렌드를 잘 따라가면서 또 그런 동시에 또 현지화 전략에는 다른 게 아니라 보스턴에 있는 팀이라면은 거기 사정을 잘 아는 경영진이나 아니면 연구진들을 한두 명 정도는 포함을 해서 그런 인력들이 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놓쳐서 또 잘 안 된 케이스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현지화 전략에 뭐 성공해야 된다 뭐 이런 요지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와 반대로 또 현지화 전략을 잘 만들어서 현지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을 보스턴 팀에 포함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몇몇 한국 기업들은 또 반대로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내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기업이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패 사례는 그렇지만 성공 사례는 뭐 저도 한두 개는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오름 테라피틱스 이런 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오름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 미국의 팀을 구성을 해서 현지 인력들을 잘 고용을 했고 또 특히 사업 개발하시는 BD 인력들을 딜 경험이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 있는 사람들을 구성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보드 멤버에 미국 현지의 바이오 매니지먼트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을 뭐 이사회 인력으로 영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스턴 하면 실리콘밸리하고 더불어서 미국에서 가장 고학력자들이 고용돼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오름이라든지 뭐 여러 바이오텍 기업들이 정말로 이제 그 우수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보스턴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으니까 한국 기업들의 성공에 대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성공한 기업들은 우수한 인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뭐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우수한 인력들을 채용하려면 어느 정도 뭐 1년에 뭐 비용이 든다거나 뭐 혹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공유가 물론 뭐 임금 부분도 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마켓 프라이스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거를 잘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그 컬처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컬처나 이런 부분이 한국의 벤처 회사가 운영하는 그런 컬처하고 또 미국 바이오텍 그 컬처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주요 매니지먼트 팀에 경험이 있는 좋은 인력을 포함을 시키면은 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회사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일단 윤동민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벌써 20년 동안 4개 펀드를 구성하셔서 주로 뭐 제약바이오 투자 많이 해오셨고, 최근에 또 그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5번째 펀드를 결성하려고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투자를 할 때 어떤 점을 제일 주목해서 보시나요?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맞아야지 이제 투자 결과가 성공적으로 되는데, 저는 굳이 하나를 뽑자면은 좋은 팀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나 트렌드 이런 거는 어차피 수시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트렌드가 제가 찝은 회사가 맞다 하더라도 또 트렌드가 변해서 그것이 좋은 결정이 1년 후에는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경험이 있는 그런 좋은 매니지먼트는 또 빨리 회사의 모양이나 인적 구성을 또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빨리 변화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 회사들이 또 잘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바이오텍이나 연구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하나의 요소를 뽑자면은 그런 좋은 인력들을 찾는 것, 좋은 연구진이나 경영진들을 찾는 것들이 투자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최근에 보스턴을 포함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뭐 유행처럼 많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 뭐 주로 우리가 어떤 점에 포커스를 해야 될까요? 뭐 연구 개발, 뭐 BD, 그다음에 단순히 파트너링,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가장 필요한 활동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보다도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나오는 기술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한 지난 2년 동안 한국에서 나온 기업 신약 개발 회사들이 글로벌 파마랑 라이센싱 딜이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이런 딜을 만든 게 거의 한 2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스턴에서 같이 투자하는 바이오 전문 VC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높아졌고, 저한테도 직접 우리 한국 쪽으로 그 인베스트먼트 커버리지를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예전보다는 성공 가능성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관건은 우리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가 얼마나 글로벌 투자자들이 찾고 있는 그런 포커스한 분야에 얼마나 핏하냐, 그런 부분을 좀 잘 맞추시면은 그러면 오히려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직접 찾아오는 케이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개발 그 트렌드에 맞는 또 글로벌 파마나 그런 투자자들이 찾고 있는 그런 개발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은 확률은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임상 분야에서 사실 뭐 세계 4위라고 그러고, 뭐 도시 기준으로는 서울이 1위라고 하거든요. 미국 글로벌 빅파마들이 한국에서 나온 임상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가 굉장히 높은 편인가요? 되게 높습니다. 특히 오히려 제약, 신약 개발 분야보다는 그런 한국에 있는 그 대형 병원들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 하시는 분들을 국내 병원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면은 그 규모나 그 스케일에 엄청 놀라세요. 그리고 또 실제로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 그 매니지먼트가 임상 사이트를 한국에서 했을 때 진짜 효율적으로 임상 오퍼레이션이 돌아가고, 뭐 예를 들면 자고 일어나면 일이 돼 있다, 빨리빨리,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답을 드리면은 한국 임상 사이트에 대한 그런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미국 투자자들이나 바이오텍 기업들도 많이 잘 알고 있고요. 특히 또
아시아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 그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한국에 있는 임상 사이트를 선택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보는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임상 사이트를 통해서 미국 바이오텍과 연결하는 방법들,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이라든지 임상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최근에 좀 보면 제가 또 여러 가지 글로벌 트렌드를 보니까 이 중국 기업들이 최근 1, 2년간 전 세계 라이센싱 거래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배싱을 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한국의 기회가 될 건지, 뭐 아니면 어떤 새로운 뭐 도전이 될 건지, 중국 기업들의 약진 이거하고 미중 갈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시 뭐 대표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올해만 봐도 정말 많은 중국 회사들이 글로벌 파마랑 딜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올해 초에 1월 달에 미국 그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뭐 여러 트렌드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데 첫 번째 큰 트렌드가 차이나였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그런 에셋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런 글로벌 파마나 투자자들이 어떻게 찾아서 비즈니스로 디벨롭 하느냐, 그게 트렌드인데,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도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보스턴에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나 글로벌 파마들의 중국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높아졌고요. 또 반대로 중국 쪽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중국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한 방법이 그 기술성 평가 제도라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로컬 VC들이 얼리 스테이지 바이오텍에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자금을 계속 유치를 뭐 상장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 제도가 없으니까는 방법이 이제 해외로밖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로컬 중국 VC들이 아직 개발이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관심이 있는 그런 글로벌 파트너나 있으면 투자를 받든지 아웃라이센싱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는 정치적인 문제는 약간 논외로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한국 쪽은 오히려 그 기술 개발에 대한 퀄리티나 그 신뢰도에 대해서 중국보다는 좀 더 높은 신뢰를 보스턴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임상 사이트의 강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그럼 한국 바이오텍이 글로벌 플레이어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 못지않은 좋은 기회가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어쨌든 뭐 우리 기업들한테 뭐 고무적인 이야기 같고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제약바이오가 미래 산업 동력으로 이렇게까지 여겨지고 있고, 지자체들도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스턴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아오셨으니까 거기는 사실은 상당히 자생적인 의미의 이제 제약바이오 생태계잖아요. 우리 정부라든지 지자체들이 보스턴처럼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라든지 뭐 필요하실 것 같나요? 정부에서는 되게 잘 지원을 해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좋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하시는 것처럼 바이오 분야에 그게 뭐 펀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책적인 그런 지원을 뭐 미국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진짜 훨씬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국내 여러 정부 지원하는 연구 과제 프로젝트에서 기반을 한 그런 회사들이 이제 미국 VC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미국 VC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돈을 왜 주냐, 이 프로젝트에. 미국에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그런 걸 해주는 거냐.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 정부에서 하시는 그런 여러 그 지원 정책들이 잘 워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없는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규모나 그 방법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은 더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기업들의 그 보스턴을 포함한 그 글로벌 제약바이오 생태계에 대한 진출 관심이 무척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에 대한 조언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스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파마들이 한국에서 나오는 그런 신약 개발 기술에 관심도는 되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국 바이오텍이 해외 진출을 한다면은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려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개발하는 품목이 그런 드럭 에셋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해외로 나갔을 때 경쟁사 대비 우리 드럭 에셋의 그 데이터의 퀄리티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신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현지화의 전문 인력을 미국 팀에 꼭 포함시켜서 그 현지 네트워크랑 활발하게 교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회사 운영 컬처나 방향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한국 벤처 기업들의 운영 방식하고 미국의 벤처 바이오텍의 운영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보드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주요 그 벤처 캐피탈 투자자들이 보드에 들어와서 주요 그런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들은 한국에서 운영하는 방식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약간 좀 패시브 인베스터로서 경영진에게 모든 롤을 맡기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은 적극적으로 경영에도 참여하고 경영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그런 협력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런 회사 운영 방식, 특히 그 보드 운영에 대한 그 차이점들을 잘 숙지하시면은 해외 진출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최근 미국 VC들의 한국 드럭이라든지 R&D 성과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최근 미국에 대한 진출 관심이 무척 높아진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의 보드 중심의 운영이라든지 기업 컬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솔라스타 벤처스의 윤동민 대표님과 함께 미국 보스턴 바이오 생태계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전략에 대해서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윤동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